뭐 아마존에 대한 거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 요거죠, 그냥. AWS의 매출 성장률인데 이게 17이 나왔습니다. 15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7이 나왔으니까 성공한 거죠. 다른 거 뭐 볼 것도 없는 그랬죠, 거죠. 예. 가이던스는 약간 뭐 그 2분기는 뭐 11% 성장이니까 약간 못 미치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는데 뭐 큰 적은 아닌데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3분기는 좀 더 좋을 걸로 지금 보는 거 같고 시장에 안심을 시킨 거죠. 이게 혼자 안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17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 장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가이던스도 범위 상단을 뭐 넘어서는 걸로 나왔고 중요한 거는 여기죠. 운영 레버리지가 상당히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비용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지고 이 레버리지로 이제 그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투자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소위 말하는 지역화 작업 이게 잘 돼가지고 전체적인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운송 요금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비용이 개선되면서 레버리지가 확 일으켜진 겁니다. 그게 뭐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그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투자를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고요. 가격이 싸니까 또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고 편하니까 아마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그 플라이휠이 잘 돌아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는 그러니까 한국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기, 쿠팡이든 뭐 다른 데든 저녁 11시인가요? 11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새벽에 바로 오잖아요. 예. 그만큼 빨리 오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속도가 좋을수록 전체적인 이 이커머스의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아마존의 리테일 쪽의 어떤 모습이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결국 저렴한 가격을 계속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에 있고, 그죠?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고객들이 쇼핑을 하긴 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가격을 최대한 이제 싼 거를 좀 사려고 하고 특가 상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걸 보면 이걸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존에서 싼 거를 사려고 하는데도 또 특가까지도 고른다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여유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숫자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쪽은 인터내셔널 쪽은 약간 미스를 했는데 신흥국이 개선되고 있지만 약간 뭐 모자라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궤적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 AWS의 그 제3자 물류를 구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흥미롭긴 합니다. 이게 아 원래 그 해외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그 소위 말해서 아마존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게 되면은 이게 센터에다가 그 배송 센터에 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부족해서 이걸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국경을 통과해서 뭔가 들어오는 물건을 아, 여러 시설로 이제 그 배송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3자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걸 이제 AWS에다가 이걸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3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잘 구축되면은 판매자에게 이제 개별 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방해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존 플랫폼을 더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광고도 좋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폰서 제품이 주도를 했고, 주목하는 게 이제 프라임 비디오 광고죠.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영화까지 해서 광고주 입장에서 이게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더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제품하고 이런 비디오 광고 쪽의 관련성과 뭐 그다음에 이게 측정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광고를 했을 때 돌아온 효과 같은 것도 측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뭐 AWS는 1,000억 달러의
그 애뉴얼 런레이트 비즈니스, 즉 지금 한 회사에 두 가지 부분이 1,000억 달러의 매출을 구성하는 거는 거의 없죠, 그죠? 아마존이 아마 유일한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두 가지가 1,000억 달러를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 여전히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온프레미스에 여전히 85%가 있대요. 이게 15%밖에 안 됐다는 것도, 이건 아직 몇 년 동안 변화가 없는 멘트인데, 이게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뿐만 아니고 비생성 AI 워크로드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AWS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AI에 대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ARR 비즈니스를 보고 있고, AWS 기반의 그 생성형 AI 실행과 많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EO가 그 AI의 그 트레이닝 비용하고, 그다음에 AWS 가속화에 대해서 그게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델을 구축 중인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델을 이렇게 많이 다들 각자 자기 거를 뭐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나 봐요. 모델을 음, 구축 중인 기업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델을 가장 큰 거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기본 모델부터 해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해갖고, 상당히 많은 그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업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모델이 보시면 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그런 데 있어서 그 AWS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AWS 기반의 구축이 되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칩을 통해서 이게 지금 트레이닝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게 그 모델들이 또 AWS 구축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AWS는 새로운 칩 트라니움 맞춤형 실링 코드로 현재 미래 모델을 트레이닝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맞춤형 칩 가지고도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최적화 이야기는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 클라우드도 최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AWS 위에서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이 AWS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가장 아마존의 AWS의 최적화 이야기가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 현재 현재 AWS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용 최적화가 대부분 완료됐고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모멘텀이 잠시 주춤했는데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비용 최적화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 새로 나올 칩 트레니움 2에 대한 그 고객 맞춤형 추론 반도체, 요게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엔트로픽 이야기했듯이 상당한 그 가격 대비 성능에 있어서 수요가 상당히 뭐 높다고 하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세이지 메이커, 소위 말하는 그 엔드 투엔드 애저 서비스, 이게 이 관리형 서비스가 현재 이런 그 데이터 준비나 뭐 실험을 하거나 뭐 모델 학습을 하는 이런 부분의 속도나 추론 지연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킨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도를 바꾸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께. 그래서 음, 이런 특히 이제 그 워크데이 쪽에 자기들이 그 세이지 워크 메이커를 통해서 추론 대기 시간을 80% 단축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AI 그 다른 어떤 쪽은 그 기간을 뭐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릴 거를 7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자체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운 이런 그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축하기 어려운 거를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한 표준화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아마존 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자기들은 이제 챗봇이라고 안 하는데 뭐 코딩 쪽에 이제 코파일럿에서부터 해서 현재 이렇게 많이 그 테스팅, 그다음에 디버깅, 그다음에 그 변환하는 거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이제 바꾸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변 트랜스포밍 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어서 어, 이런 걸 통해 갖고 자체 데이터로 앱까지 쉽게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코딩만 돕는 코파일럿 개념에서 아예 이제 앱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뭐 언어가 뭐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바스크립트든 뭐 아니면은 뭐 C 플러스든 뭐 모르겠어요. 어디로 변환시키는 건지 모르겠죠. 트랜스포밍도 잘 된다고 한다는. 그리고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코파일럿이 아닌 에이전트의 고유한 기능, 이것까지도 잘 되기 때문에 아마존 Q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구글에서 봤듯이 아마존도 캐펙스에 대한 늘릴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그대로 늘린다고 보면 될 것 같죠. 1분기에 이제 140억 달러 썼는데 1분기가 가장 낮은 분기가 될 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프라 설비 투자가 증가할 걸로 보는데 이게 먼저 시설 투자를 해서 막 늘리는 게 아니라 AWS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생성형 AI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높기 때문에 얘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그 투자를 더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서 투자를 먼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뭐 선우가 다른 데랑 좀 바뀔 수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인프라 설비의 대부분은 AWS에 투자고요. 나머지는 그 주문 처리 네트워크하고 물류, 로지틱스 차량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인다. 뭐. 그다음 앞서 이제 캐펙스에 대해서 아마존이 원래 이제 자본적 지출 투자를 잘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리테일 쪽의 물류에 있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런 그 구조가 자기들이 18년 동안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캐펙스를 통한 이 돈을 버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운영 노하우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그 자본 지출도 선불로 지출했다. 그리고 이 수요가 그 지출하고 나서 그 나머지 수요가 이제 안정화됨에 따라서 운영 마진 그다음에 그 FCF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걸 만회시키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이는 자본 지출을 안 한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AWS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돈이 그 현금이 창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 22년에 투자했던 거에 대한 상환, 이 부분을 좀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21년, 22년 동안 그 운영 네트워크에다가 그 지역화를 위해서 두 배로 돈을 부었죠. 엄청 많은 지출을 했는데 그때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게 지금 사상 역대 최고의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23년에 기록하면서 올라오면서 다 만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다. 다른 데는 이런 캐펙스 투자해서 이걸 회수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에 있어서 아마존의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출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돈을 뽑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마진 확장을 시키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또다시 대규모 투자로 전환하는 이런 구조로 했기 때문에 어, 아마존에 대한 그 주가 투자할 때 보면은 아마존이 대규모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때 사면 대부분 수익이 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런 그 리테일의 그 네트워크의 어마어마한 돈보다는 AWS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고 마진 확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뽑는 단계가 아니고 투자와 마진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면 되고요.
AWS를 좋게 보는 부분은 요거죠. 아, A가 이거 왜 들어가는 거야? 점유율이죠, 점유율.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급의 이제 마켓 쉐어, 점유율이 AWS가 30에서 34로 이제 4%나 증가했는데요. 점유율이 그 애저 같은 경우는 45에서 41로 빠졌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가져왔어요, 다시. AWS가.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앞서도 그랬지만 AWS를 쓰는 많이 그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뜻인즉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이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마존에도 셀프 드라이빙 로봇 택시가 있어요. 죽스라고. 이게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같이 한번 붙나 봐요. 이거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갖고 요거만 보고 이제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그 협업. 요게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AWS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 GPU 실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AWS를 최고의 그 장소로 만들겠다 뭐 이야기하면서 블랙웰 플랫폼과 AWS의 기능을 결합시킨다. 그래서 AWS 기능에는 뭐 AWS 니트로 시스템,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앤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보안하고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 이런 거 하고 아마존 EC2 울트라 클러스터 뭐 이런 쪽 이런 그 네 가지 기능을 결합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그렇게 해서 수조 개의 파라미터의 LLM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블랙웰 플랫폼도 좋은데 거기에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기능까지 더해가지고 이전 세대 엔비디아 GPU보다 더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차별화를 두겠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젝트 세이바입니다. 이거는 AWS하고 엔비디아가 공동 개발 중인 AI 슈퍼컴퓨터인데요. 이게 원래는 엔비디아 자체의 AI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AWS 위에다가 블랙웰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